생긴 단원 다 나갔으니까 이제 기체의 성질 세 단원 나갈 건데 교재는 165쪽, 166쪽 앞에 목차 기체의 성질. 근데 너희가 중2, 중3으로 가면 소단원이 많아서 단원 평가치는 그 시기가 좀 긴데 1학년의 내용은 좀 짧아서 단원 평가가 좀 돌아서면 놓치고 돌아서면 치게 될 거야. 여기 기체의 성질 요 단원은 화학 파트 단원이고 요 입자의 운동 오늘 남은 시간 이거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다 할 수도 있고 조금 찔끔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이랑 다음 점에 대단하게 또 끝이 나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 시험 최진안을 보고 한번 마무리하고 어쨌든 2주 만에 진도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7 쪽지 시험 워크북이 있지만 조금 더 적어 있는 거 있지? 참고해서 하나 공간해고 이제 질문 한번 할까요? 기체의 성질 남아 그러면 그거 좀 따스히 챙겨 남아 뒤로 놔둬줘. 자 얘들아 너희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기체의 성질 다음에 물질의 상태를 따로 또 배울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어떤 상태 있어?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이제 고체, 액체 말고 기체의 성질은 무엇인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입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 오늘 볼 겁니다. 근데 2번, 3번에서 제목만 봤을 때 느낌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압력을 주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내 생각해봐. 공기 있잖아, 기체? 풍선 안에 이제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근데 내가 외부에서 힘을 압력을 세게 줘. 그럼 어떻게 될까? 꾹 누르면 터지기 전에 살짝 부피가 줄겠지.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라는 걸 좀 자세히 배울 거야. 씩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얘를 가열했어. 그럼 완전 터지기 전에. 왜 터지기 전에 처음에 애들이 요 안에 입자라는 게 있는데 입자들이 운동을 한다 했잖아.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 더 느리게 움직일 것 같아?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주면 뜨거워지니까 활발해져. 애들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부피가 살짝 증가해. 근데 계속 증가하다 보면 풍선이 그걸 못 이기고 터져버리겠지. 그러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비례야 반비례야? 압력이 증가하니까 기체 부피 감소하네? 그럼 미리 바로 적어 놔볼까? 반비례의 관계다.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샤를 법칙이라고 따로 배울 거고요. 이건 보일 법칙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압력이나 온도를 이제 변화시켜줬을 때 기체 부피가 감소하든 증가든 잘 변하지. 근데 생각해봐. 풍선이 아니라 얘들아 돌이 있어. 내가 돌에 압력을 가해줬어. 힘을 빡 줬어. 아까 풍선을 누른 그 정도 힘으로 딱 힘을 줬단 말이야. 돌이 줄어들까요? 쉽게 줄어들지 않지. 조금만 열을 가한다고 해서 부피가 확 증가할까? 쉽게 증가하지 않지.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잘 생기는 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부피 변화가 잘 생긴다는 거야. 이건 기체의 성질 때문이라는 거지. 그걸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이 입자의 운동. 자, 뒷장 넘어가볼까? 기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이 부피가 잘 변하는지. 일단은 모든 물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 중2 때 다시 제대로 배울 건데 이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할 거예요. 또는 원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요거를 구별하는 건 중2 때 배우고 그냥 이거를 같이 묶어서 우리는 입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거야. 예전에 제가 말한 적 있는데 물체와 물질 중에 물체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물질은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철이 될 수 있잖아. 이런
그럼 물질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혹시 기억나? 광물할 때 썼는데 결국 광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소랑 방금 말했던 원자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들을 더 파고들다 보면 우리 몸도 그렇고 지우개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원소 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고체, 액체, 기체의 입자의 배열이 좀 달라. 그래서 여기 사이드에 여기 보이지? 너희가 하나 적어주세요. 고체, 액체, 기체를 적은 다음에 입자 배열을 그릴 겁니다. 요렇게. 여기에다가 고체, 액체, 기체 입자 배열을 그려볼 거예요. 자, 고체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이 서로 모여 있어. 그러니까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반에 한 50명, 60명이 꽉 차 있는 거야. 우리 입자들이. 그럼 움직이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많이 못 움직여서 얘들은 제자리에서 운동합니다. 제자리 운동. 마치 휴대폰 진동하듯이 크게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액체는 요 입자와 이렇게 사이 거리가 조금 멀어. 그러니까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비교적 빠르게 운동이라고 할까? 움직이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좀 빠르게 운동을 해. 입자들이 9개고 4개고 준 게 아니라 얘들이 9개가 저 여기저기 멀리 있어서 같은 공간에 적어진 거야. 그러면 기체는 더 멀리 있습니다. 자유롭게. 아까 움직이면 얘를 한 3칸을 그렸다면 얘는 한 4-5칸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매우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운동한다.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입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한 5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고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너희가 우리 요 교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물을 쓸 수 있다라면 좀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움직이겠지? 그런 게 액체. 자, 우리 건물 밖에 나가자. 운동장에서 뛰어놀아. 그럼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겠지? 축구하듯이 서로 거리도 엄청 먹는 거야. 그런 게 기체. 그리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물이 액체였는데 물을 얼음으로 얼리면 멀리 있던 입자들이 좀 가까이 모여가지고 많이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면 물 입자들이 좀 가까이 모여있던 것들이 엄청 뜨거워지다 보니까 빠르게 운동을 하게 돼. 서로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3개 중에서 우리는 기체 입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기체 입자의 특징은 일반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기 종류에 기체 입자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이지. 고체는 없잖아. 얘는 빈 공간이 있어. 아까 돌은 눌러도 안 눌린다 했지. 얘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공기는 입자 사이 거리가 많으니까 얘를 누르면 내가 일부러 누르면 좀 거리가 줄어들 수 있잖아. 부피가 쉽게 줄어드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 그 다음에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 이거는 고체 빼고 액체, 기체 둘 다 가능한데 액체, 기체 물 생각해봐. 물을 일단 우리 긴 물을 컵에 담았을 때 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넓적한 요런 컵에 담으면 물이 이렇게 생겼잖아.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지? 맞지? 근데 기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풍선을 불 때 이런 풍선을 불 수도 있지만 하트 모양 풍선에다 불면 공기가 지금 다르게 있잖아. 어떻게 담겨있는지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세게 누르면 부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 그리고 기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풍선이 이제 일부러 하트 모양이 아니고 동그란 풍선이라고 하면 얘들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하니까 풍선이 어떤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다.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규칙적인 방향이 아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 기체입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형으로 나타낼 거예요. 입자 모형. 네, 너희 그 주사기 혹시 뭐 집에 간이 주사기 같은 거 있어? 여기 앞에다가 공간을 막았는데 손으로 막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처음에 좀 들어가잖아. 힘을 주면 조금 들어가지. 그러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냐? 더 들어가면 너희 손이 빠져버린 거지. 공기가 빠져나가기 그런데 꽉 막았을 때 처음에 좀 들어가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요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존재한다? 공기, 입자가 존재해. 근데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가 있었다고 치자.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 10개가 있었어. 근데 기체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입자 사이에 뭐가 존재해? 빈 공간이 존재해. 근데 내가 외부로 일부러 힘을 가하잖아. 핏으로 눌렀다라는 건 압력이 증가한 거예요. 압력을 세게 꾹 눌러주면 빈 공간이 줄어들지.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체랑 그게 가능해? 고체는 입자 사이 빈 공간이 없으니까 더 줄어들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멀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기체를 넣어 주사위 끝을 맞고 얘를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부피가 감소해요. 감소한다. 그 이유는 입자 사이에 뭐가 있어서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힘을 줬을 때 부피가 준 이유가 입자 개수가 10개였는데 5개로 준 거야? 사라진 게 아니지? 여선이 10개야. 입자 크기 컸는데 입자 크기가 작아진 걸까?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입자의 종류라든지 입자의 크기, 모양, 그리고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얘가 변하는 게 아니야. 부피가 왜 줄었다? 입자 사이에 거리가 줄어서 부피가 준 거야. 얘 때문인지 얘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사라지거나 새로 생길 수 없어요. 자, 그럼 입자의 운동. 입자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부딪혀서 움직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건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입자가 운동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입자 운동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증발과 확산. 너희 증발한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너희 왜 물컵에 물을 막 놔두잖아. 그리고 너희가 여행 갔다 왔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이 그대로 있어? 살짝 줄어들지. 왜 줄어들었을까? 누가 몰래 와서 먹었을까? 그게 아니고 여기 물도 액체니까 요 액체로 이루어진 입자들이 있었겠지? 요 입자들이 요 표면에서 날아간 거야. 내가 열을 가했어? 그게 아니고 스스로 운동하니까 날아간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액체 입자가 뭘로 바뀌었을까? 기체 입자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 첫 번째 증거가 증발. 확산 들어본 적 있지? 확산은 퍼져나가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이 소리 없이 방구를 뭉겼어요. 당연히 이제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들아 하고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알아서 퍼져나가지.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도 그냥 퍼져나갑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니까 그래. 그래서 입자 운동의 증거 두 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하면 너희 증발과 확산이 있다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1교 그 앞에는 증발 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확산 하나씩 볼 겁니다. 근데 증발과 확산을 할 때 입자가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 언제 더 빨리 가는지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온도. 얘들아, 온도가 높아야 활발하게 움직일까? 낮아야 활발하게 움직일까? 높을수록. 0도씨 물과 60도씨 물 중에 누가 더 활발하다? 60도씨. 60도씨. 요게 뜨겁잖아, 맞지? 0도씨 차갑고 얼기 직전이고. 그다음에 입자의 질량. 일단 질량은 가볍고 무겁고 말하잖아. 똑같은 물질의 상태가 같고 온도도 같다면 질량이 작아야 활발해, 커야 활발해? 가벼워야 활발하니까 작을수록 활발합니다. 여기 예시는 질량이 작은 암모니아 입자가 있고 질량이 큰 염화수소가 입자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놔두더라도 암모니아 입자가 빨리 퍼진다 그런 의미고. 세 번째 물질의 상태. 입자 배열이 자유로울수록 활발하다. 그러니까 고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어?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어? 기체.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자, 여기 이제 입자 운동에 대한 예시인데 입자 운동이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목소리, 쌤 노래소리가 퍼진다 이런 거는 그 기체 입자 있지?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요때 종소리, 노래소리, 요 소리는 파동에 의한 현상이거든. 근데 파동은 우리 지진파 배웠지. 이건 일종의 에너지야. 에너지랑 관련된 거라 입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현상. 파동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중력 동그라미. 높은 곳에서 알을 떨어지면 이것도 입자랑 상관없이 이거 힘이잖아. 힘과 관련된 거지 입자 운동과 상관없어요. 우리 힘을 효과랑 관련 없는 것 중 하나 이런 거잖아.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건 힘을 주는 게 아니었듯이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사 공략 볼까?
이때 복사는 프린터기 복사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로 근처에서 불을 찌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데 너희 복사열, 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런 말 들어봤어? 나중에 이것도 할 건데 이거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전도 대륙 복사라고 해서 열을 이동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왜 그 물을 끓이는 냄비에 너희가 쇠젓가락 올려놨어. 그러면 분명히 냄비에만 물을 끓이고 있지만 쇠젓가락도 나중에 뜨거워지지. 여기 받은 열이 고체 입자를 통해 가지고 열이 전달된 거야. 그러니까 입자의 공을 받지. 그다음에 대류는 뭐냐면 내가 물을 끓이는데 얘가 아래쪽에만 물을 끓이지만 시간 지나면 전체가 다 뜨거워지지. 여기에서 뜨거워진 열을 받은 입자들이 위로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들이 내려오겠지. 그럼 또 열을 받아가지고 올라가. 계속 뺑뺑이 돌다가 나도 다 뜨거워지는 거. 이거는 액체, 물, 이건 고체. 입자에 공이 필요한데 복사는 뭐냐면 태양에 있는 열이 지구 쪽으로 열 에너지가 그냥 들어오는 거야. 우주에 기체, 공기 있어? 기체 없잖아. 아무런 입자의 도움 받지 않고 열 에너지가 그냥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걸 복사라고 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우리 복사 에너지가 있지. 그러니까 복사라는 건 에너지랑 관련이 된 거니까 얘도 입자랑 관련이 없다. 요거만 조심하면 되고 입자 운동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뒷장 174쪽에 기본 문제 OX. 모든 입자는 모양과 크게 같다. 어떨 것 같아요? 다르겠지? 물 입자, 뭐 수소 입자 다 달라요. X. 입자는 크게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다? 맞죠? 174쪽입니다. 174쪽. 3번에 입자들은 중력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맞아? 모든 방향이죠. 중력 X. 고체일 때 움직이지 않는다.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제자리 운동,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야. 다 운동합니다. 5번에 30도씨 물과 50도씨 물 중에 누가 더 활발해? 50도씨 뜨거울수록. 그러니까 5. 자, 2번에 오른쪽 고르자. 온도 어떨수록? 높을수록. 질량? 작을수록. 물질 상태가 어떨 때? 기체일 때 활발하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177쪽. 예, 2번.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물질을 찾으시오 라고 해서 1, 2, 3, 4, 5번 중에 177쪽에 2번. 일단 온도가 제일 높아야 되지. 몇 도씨? 100도씨 중에 물과 수증기 중에 누가 더 활발하겠어? 수증기. 다 몇 번? 5번. 자, 뒷장에 8번. 삼각 플라스크 그림 보이죠? 자, 삼각 플라스크 속에 질문에 들어있는 공기 일부를 주사기로 빼내요. 어때? 일단 입자의 개수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거는? 공기를 빼냈다. 그럼 변하겠지. 입자 개수가 어때야 돼? 좀 줄하겠지. 도연아, 살해봐. 몇 개야? 원래 몇 개였어? 8번이요. 11개. 11개야? 그럼 1, 2, 3, 4, 5번 중에 11개보다 어때야 돼? 좀 작아져야 하지. 근데 입자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서로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하겠지. 몇 번이어야 할까? 3번. 3번 최대한 멀리 있으면서 개수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 9번 해보자. 바로 밑에. 몇 번? 왜 줄어든다? 5번. 1, 2, 3, 4는 바뀔 수 없다 했어요. 거리 가까워진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입자들은 운동을 하고 있다. 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고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다? 두 개가 뭐였지? 증발과 확산. 그래서 증발 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증발이라고 하면 액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우리가 물이 수증기 날아가는 거니까 원래는 액체였는데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야. 액체가 수증기가 그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변하냐면 스스로 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액체 표면에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요 물입자의 표면
부분이 날아가는 거지 안쪽 내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위에서 조금씩 날아가는 겁니다. 예시는 다 보면 알겠지만 꺼내놓은 빵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빵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증발했으니까. 맞지? 어항 속에 물이 줄어든다, 땅이 말라 골라진다, 다 증발이죠? 이슬이 낮이 되면 뜨거워지니까 얘도 기체로 날아간 걸 거고, 바닷물에서 물만 다 빼면 소금을 얻겠지. 이런 건 증발의 예시다. 근데 언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냐? 첫 번째, 온도는 어떨수록 잘 일어난다?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니까. 그래서 빨래도 겨울보다 여름에 더 잘 마른다 예시가 있고, 습도는 어떨수록 잘 일어날까? 우리 빨래 말릴 때 비 오는 날 빨래를 널어, 건조한 날 빨래 널어. 건조한 날 햇빛 쨍쨍한 날.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야 낮아야 돼. 낮아야지. 꿉꿉하면 안 되지. 습기가 별로 없어야지. 습도가 낮을수록 공기 중의 수증기 양이 적어야 물 속에 있는 액체와 수증기가 날아갈 수 있겠지.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 잘 마르고. 바람은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우리 머리 말릴 때 약하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바람은 강하게 해야지. 바람이 강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고, 빨리 마르는 조건을 생각하면 돼. 표면적, 너희 빨래를 넣을 때 요즘에 다 건조기를 돌리지만 접어서 빨래를 널어. 착착 펼쳐서 널어. 펼쳐서. 왜? 더 많이 최대한 면적을 넓히려고. 맞지? 그러니까 표면적은 넓어야 돼, 좁아야 돼? 넓을수록.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니까 표면적을 넓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입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입자랑 입자 사이에 인력은 멀리 보내는 거야, 잡아당기는 거야? 동력은 앵그게스처럼 잡아당기는 거지. 요 입자 사이 인력 때문에 애들이 거리가 유식이 가거든. 그러니까 고체가 인력을 쓸까, 기체가 인력을 쓸까? 고체는 서로 잡아당 인력이 아주 세서 움직일 수가 없어. 거의 겨우 움직여. 근데 엄청 강한 인력을 끊어서, 열을 가해서 끊어주면 액체로 좀 멀어지지만 여전히 애들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존재하거든. 이거를 또 끊어야 기체로 가서 이제 거의 인력이 없이 자동으로 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지. 이 인력을 뭐 해야 돼? 끊어야 증발이 되지. 그럼 서로 잡아당 인력이 강해야 증발이 잘 돼. 약해야 증발이 잘 돼. 서로 잡아당긴 인력이 약해야 조금만 힘을 줘도 바로 끊어지잖아. 강하면 안 되겠지. 그럼 입자사 인력이 어떨수록? 약할수록 잘 일어나는 입자사 인력. 약할수록. 에탄올과 물 중에 누가 더 빨리 증발한 줄 알아? 에탄올은 금방 휘발되잖아. 에탄올이 빨리 증발한다는 건 에탄올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이야, 약하기 때문이야? 금방 끊어진다? 약하기 때문이지. 물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구동을 해주면 된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겨서, 자, 다시 들어가볼까? 자, 증발이 잘 되는 조건 말해봐.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인력은? 약할수록. 아, 이거 적혀있네. 바람은? 강할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잘했습니다. 자, 그럼 증발의 조건은 다 봤는데, 증발과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끓음이 있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증발과 끓는 공통점은 둘 다 액체가 뭘로 변한다? 기체로 변하는 거야. 근데 증발의 발생 장소는 어디서 변한다?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 근데 끓이는 거는 내가 여기 열을 가하기 때문에 입자가 엄청 활발해지거든? 표면에서도 일어나지만 내부에서도 일어나. 그래서 표면 플러스 내부야. 이게 끓음인지 증발인지 보려면 요 입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표면에서만 나가냐, 내부에서도 나가냐, 그걸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발생 온도, 증발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일어나지. 어떤 온도?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나. 근데 끓음은 내가 끓여야 일어나지. 물에 끓는 점 몇 도인 줄 알아? 100도씨. 근데 기름은 100도보다 더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훨씬 더 뜨겁잖아, 맞지? 더 높아. 근데 에탄올은 또 낮아. 그러니까 물질마다 끓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몇 도씨로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끓는 점이 있어요. 그 끓는 점 이상이 되어야 끓습니다. 그렇죠?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끓는 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증발은 왜 일어나냐? 라고 물으면 이게 중요해. 증발은 왜 일어난다? 흡수 운동하니까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이고, 끓으면 말 그대로 내가 외부에서 열을 줬기 때문에
자, 여기 뒤에 174쪽, 페이지 174쪽에 증발 마저 풀게요. 3번. 다음과 같은 현상의 원인. 난리가 많은다. 후보 맞는다. 발견된 이유? 증발. 자, 증발에 대해서 옳은 것 OX. 해볼까?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 맞아. 표면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반대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니까 X.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맞아? 증발은 어디만? 표면만. 내부는 끓음이잖아. 내부 아니죠? X. 자, 밑에 5번. 온도 어떨수록?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바람은 강해 약해? 강할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입니다. 잘했고 우리 실험 하나 볼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페이지 170쪽으로 뒤로. 아세톤의 증발. 아세톤 써본 적 있어? 매니큐어 같은 거 왜 지울 때 아세톤 쓰잖아. 에탄올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름 종이를 깐 페트리 접시, 그러니까 이 얇고 긴 동그란 접시를 페트리 접시라는데 그 위에 거름 종이를 올려. 그리고 나서 영점을 맞춥니다. 거름 종이의 그 무게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올려놓고 0점 맞춰. 그리고 나서 아세톤을 또는 에탄올을 뚝뚝뚝 몇 방울 떨어뜨려. 그러면 몇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살짝 질량이 증가하지. 0.3g.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0.4니까 아세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증발하겠지.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이 에탄올의 입자는 액체 입자가 사라진 거야? 뭐가 된 거야? 기체 입자로 날아갔으니까 무게 측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밑에 적어보세요. 결과. 아세톤이 마르면서 전체적으로 녹음이 어떻게 된다? 잡아치다가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이유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뭐 했으니까? 증발했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겠지만 아세톤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 냄새. 그 이유는 얘가 증발한다는 뭐도 했기 때문이야? 확산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OX 해보자. 가열하지 않아도 증발이 일어나므로 아세톤 냄새 맡을 수 있다. 맞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니까. 거름 종이에 묻은 아세톤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세톤 입자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지. 없어진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3번. 아세톤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증발함으로 질량이 감소한다. 증발했으니까 질량 감소한다. 그치?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의 질량 감소한다. 맞죠? 자, 5번에 얘들 습도가 높아. 그럼 결과는 잘 나타나? 아니요. 증발 잘 안 되겠지. 낮을수록 잘 나타나니까 X. 온도가 높을수록 수평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길다. 온도 높으면 어떻게 돼? 빨리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짧다라고 해야지. X. 아세톤 대신 식용유를 사용해서. 얘들 식용유 납땜에 증발이 잘 될까? 이거는 우리가 뭐 알려줘야 되겠지만 식용유가 훨씬 인력이 세요. 그러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증발이 안 돼.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세톤과 에탄올은 거의 같은 물질이니까 아세톤 대신에 에탄올 써도 됩니다. 이번에 옳지 않은 거. 풀었어. 다 맞는 말 같아 혹시? 몇 번이 틀렸을까? 확실히 맞는 건 몇 번이야? 2번, 2번 맞아. 또 3번, 3번도 맞고 4번, 4번도 맞고 5번. 5번도 맞아. 그러면은 1번은 왜 틀렸을까? 전체가 아니라 에탄올. 질량이 줄어들고 전체 삼각 플러스 건 줄 수가 없잖아. 맞지? 각 1번 잘했고요. 자, 이제 확산 볼 겁니다. 증발과 확산은 큰 비슷한데, 자, 확산도 일단 먼저 보고 비교할게요. 얘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고 액체가 아니어도 돼. 기체 입자들이든 액체 입자들이든 고체 입자들이든 어쨌든 입자가 얘도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산은 뭐 하는 거다? 아까 방구 냄새가 퍼져나간다 했지?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마약 탐지견이 마약 그 냄새 맡는다. 이거는 기체 입자가 퍼져 있으니까 얘들이 냄새를 맡는 거고, 차
티백을 물에 넣었을 때 물 전체에 차가 우러난다. 이것도 물 속에서의 확산인 거지. 맞아? 이게 기체 속에서인지 액체 속에서인지 적어볼까? 마약 탐지견이 마약 찾아내는 건 어디 속에서 확산일까? 기체. 얘는 기체 속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차 티백에 물을 넣었다? 물에서 퍼지는 거? 액체 속에서 일어나는 확산이고, 냉면에 식초 떨어뜨렸는데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전체가 10만 나는 거. 이것도 냉면 국물 액체 속이지. 네. 물에 잉크 떨어뜨렸는데 알아서 퍼져나가는 거 액체 속이지. 향수 퍼지는 거 기체 속이지. 그래서 주로 액체나 기체 속에서 확산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향수 입자 같은 거 이거 제일 자주 나와요. 향수 입자가 이 물편에 있다가 처음에는 증발이 되겠지. 점점점 양이 줄어들어. 근데 증발된 그 기체 입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건 확산입니다. 증발이 일어나고 그다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증발이 잘 될수록 확산도 잘 될 거 아니야. 확산은 언제 잘 일어나냐? 한 번 더 적어볼까? 온도 어때야 되겠어? 마찬가지 높을수록 질량은 가벼워야 되잖아. 질량은 가벼워야 돼. 이거 크다 작다. 작을수록. 자, 요거 잘 생각해봐. 물질의 상태. 고체가 잘 퍼져나가, 기체가 잘 퍼져나가. 기체. 그러면 부등호. 기체가 제일 잘 퍼집니다. 매질의 종류는 어디 속에서 일어나냐인데, 그럼 고체가 퍼질 수는 있지만 아까 우리 액체 속, 기체 속이라 했잖아. 고체 속에서 퍼질 수 있을까? 고체 속에서 입자가 퍼지고 싶은 애들이 나갈 수가 없어. 고체 속에 안 돼. 액체 속도 되고 기체 속도 돼. 근데 진공도 가능해. 그러면 이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 중에 언제 제일 빠르게? 진공.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입자가 얘를 부딪히면서 퍼져나가는 거야. 얘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부딪힐 확률이 좀 줄겠지. 진공은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입자가 빠르게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입자와의 충돌로 인한 방해를 적게 받을수록 빨라집니다. 적게, 여기에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정확하게는 반의무로라고 하는데, 방해를 적게 받은 무. 그래서 이렇게 진공 입자가 없다. 부딪힐 입자가 없다. 수소 기체는 공기속보다 진공속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자, 이것도 실험 하나 볼까요? 뒷장에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이 있는데, 이 실험으로 확산의 특징을 다시 볼게요. 일단은 이 실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페트리 접시 위에다가 이 솜을 올려놔. 십자솜으로. 근데 이 솜에 페놀프탈린 용액이라는 것을 묻혀놨어. 이걸 왜 묻혀놨냐면, 암모니아수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암모니아 냄새를 맡아본 적 있어? 어디서 맡을 수 있냐면 화장실 가면 맡을 수 있어. 약간 좀 찌르게 나는 거 있잖아. 그런 약간 독한 독성 있는 기체를 암모니아 기체를 하는데, 그 암모니아수는 그걸 섞어 있는 물이겠지? 암모니아수에 시간이 지나면 암모니아 기체가 증발을 하겠지. 그럼 냄새가 찌르기가 심한데 언제 심해? 겨울과 여름 중에. 여름은 훨씬 심하잖아. 더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활발히 올라갔으니까. 암모니아수 물을 여기 떨어뜨렸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암모니아수가 증발이 돼서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생길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 기체가 어떤 방향으로 확산하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묻혀놨어. 암모니아는 너희 산성, 염기성 들어본 적 있어? 식초 같은 경우에 산성이라고 하고, 세제나 비누 같은 건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특징이 염기성이야. 암모니아 수에다 적어도 됩니다. 염기성 적어. 이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액이 있는데, 너희 양배추 지시약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있어? 장미 지시약 들어본 적 있지?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확인하는 지시약인데, 이 페놀프탈린 용액 일종의 지시약이야. 얘는 색깔이 원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없어. 무색이야. 근데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염기성일 때만 반응해. 식초를 떨구면 색깔 반응 없어. 근데 염기성 용액 떨어뜨리면 갑자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해. 변하는 그런 지시약이야. 그러면 페놀프탈린 이렇게 묻혀놨지? 암모니아 기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접촉하게 되면 이거 색깔이 어떻게 된다? 빨갛게 변하겠지. 그럼 어디부터 변하는지 확인을 했어요. 어디부터 변했을까? 근처. 여기부터 빨간색으로 변했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걸 확인한 거야. 그럼 가까운 곳부터 퍼져나갔고, 다 퍼져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구나.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직접. 여기에 참고는 다 설명했어요. 암모니아는 자극적인 냄새 나는 기체니까 환기되는 곳에서 실험을 해야 되고, 원래는 색깔은 없는데 염기성과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원래는 무색 용액이다. 자, 밑에 결과 보이죠? 점점점 퍼져나간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쳐보자.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하지. 가까운 곳에 동그라미.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는데 어떤 방향 퍼져나가는 거야? 십자 방향이야? 그 X자로 실험했으면 X자로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1번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린 곳 주변부터 바깥쪽으로 변한다. 맞고, 색깔이 변하는 거는 암모니아 입자 확산과 관련이 있다. 맞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고, 얘들아 페트륨식 가열했어.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확산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확산이 안 일어나? 색깔이 변하지 게 아니고 더 빨리 색깔 변하겠지. X.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증발과 관련된 거예요? 확산이지. 그래서 X. 온도가 높아지면 더 빨리 변한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오른쪽 실험은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175쪽에 기본 문제 다 풀게요. 6번에 OX 할게. 우진아, 확산에 대해서 물었어. 모든 방향이 일어난다. 맞지? 진공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제일 빠르지 않지? X. 입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맞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안 일어날까?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X. 자, 7번에 가나다 중에서 뭐부터인지 순서대로 나열. 소연아, 뭐부터? 나, 다, 가. 그렇죠. 8번에 이거 증발이면 증 적고 확산이면 확 적어봐. 증 2번, 증 3번, 증 4번, 확 5번, 확 6번, 증 7번, 증 8, 9, 10 다 확입니다. 자, 9번에 동심원이 그려진 종이 위에 접시 올려놓고 떨어뜨렸대요. 자, 요 실험에 대해서 물었어. 1번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보기 배웁니다. 증발이 아니죠. 증발이 X, 확산이고, 암모니아랑 플루토탈린 만나면 빨간색 변한다. 맞지? 암모니아 입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이니까 한의 X. 온도가 높아지면 더 빨리 변한다. 맞고, 5번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바깥에서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각이죠. XO, XO, X입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179쪽. 13번, 14번 두 문제. 괜찮아요. 주원아 풀었어? 13번? 14번도 풀어야지. 아니 풀었어 13번. 아직도 떨어뜨렸는데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0으로 다시 돌아오지? 이때 틀린 거. 기체로 변하는 거 맞고, 입자의 개수가 감소한다. 맞아? 아니요. 액체 입자가 기체 입자로 변한 거지. 감소가 아니고 개수는 늘 일정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공기를 빼냈다 그런 거 아니고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4번에
가에서 다만 좀 다르겠지. 다는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네. 네. 가는 내부에서도 일어나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끓음. 끓음이고 가와 나는 진다. 증발입니다. 자, 근데 온도는 그러면 다는 지금 끓었으니까 높겠지. 그리고 가와 나중에 어디가 더 증발이 활발해. 나가 더 활발해서 좀 더 높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네. 온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의 가장 활발한 건 다니까 틀렸고, 가와 나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나에서 끓음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뒷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22번, 23번 볼 거예요. 에탄올 오른쪽에 떨구면 얘들아 원래는 어디로 기울어야 돼? 에탄올 오른쪽에 떨어뜨렸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른쪽 기울겠지? 이게 계속 유지가 돼? 시간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증발하니까 가수 수평도로 오겠지. 다 몇 번? 5번. 밑에 23번에 알 수 있는 사실. 몇 번? 1번. 자, 얘들아, 쌤이 하나 더 조금 다르게 볼게. 오른쪽에 에탄올을 떨어뜨리고 왼쪽에는 물을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수평이다가 처음에는 이제 똑같이 떨어진 수평이었을 건데 누가 먼저 증발해? 에탄올. 에탄올이 먼저 증발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왼쪽으로 기울어? 왼쪽. 왼쪽 기울겠지.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아니요. 언젠가 물도 증발할 거 아니야. 얘가 먼저 증발해서 얘는 물이 있으니까 기울었지만 나중에 얘도 증발하겠지? 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왼쪽 기울었다가 수평된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뒷장에 이제 확산 문제 풀어볼게요. 오 맞네. 29번에 옳지 않은 것. 향수 입전을 스스로 운동한다. 멀리서도 맡을 수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잘 확산한다. 29번. 공기 없으면 확산할 수 없다. 액체 속에서도 일어난다. 몇 번? 4번. 공기 없으면 저 빨리. 더 빠르다. 입전 확산 없는 게 아니고. 31번에 누가 제일 빠른지 찾아보자. 29번에 답 4번이고요. 31번. 소연아, 가랑 나중에 어디가 더 빨라? 나 공기 속이 더 빠르지? 고은아, 가랑 나중에 어디가 더 빨라? 나가. 나가 더 빨라. 그럼 이제 나랑 다를 비교하면 되지? 같은 공기 속이니까 온도 어떨수록? 높을수록 나보다 가가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몇 번? 5번. 자, 33번. 물속에 잉크 떨어뜨렸는데 가와 나중에 어디가 더 빨리 퍼진 것 같아? 나.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온도가 다르대. 그럼 어디가 더 온도가 높다? 나가 더 뜨거우니까 빨리 퍼진 거겠지? 답은 그러면 4번 아니고 3, 4번 중에서 어디가 활발하다? 나가 활발하다. 답 4번. 뒷장에 39번. 40번. 문제. 39 풀고 40. 본 사람은 이렇게 41번의 모양 찾으면 됩니다. 지금 준거가 아니라 증거죠. 어디 있어? 39번에 4번. 아, 네. 보이면 말해줘. 39번에 여기 음식 전체 간이 맞는다. 물감 떨어지면 색깔이 변한다. 이거는 증발과 관련된 거야? 확산 관련된 거야? 확산 맞죠? 그래서 얘는 액체 속에서의 확산이다. 맞지?
그다음에 1번에 소금은 찬물에서 더 잘 퍼져? 아니에요. 뜨거운 물 더 잘 퍼지니까 찬물 X. 입자 한쪽 방향인가요? 모든 방향이니까 한쪽 X. 3번 둘 다 확산 예시고 둘 다 입자 운동 증거되죠. 3번과 4번이 되고 5번은 안속에 물이 줄어든 건 뭐라 관련된 거야? 얘는 증발이니까 3번, 4번. 40번에 찬물과 따뜻한 물 중에 이제 입자 운동은 따뜻한 물이 더 잘 일어나잖아. 반련 없는 거. 입자 운동 때문이고 온도 높을수록이고 모든 방향이고 고르게 섞이는 것도 맞지? 5번 고르게 다 섞이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시험 하나 안 본 거 있지? 요거 하면은 오늘 내용은 끝이에요. 페이지 173쪽으로 돌아오기. 확산은 언제 잘 일어난다?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이 입자의 질량, 퍼지는 질량이 클수록 작을수록. 물질의 상태가 어디로 갈수록? 물질의 상태가 기체로 갈수록. 근데 어디 속에서 일어날 수? 액체 속, 기체 속, 지구 중에 진공일수록 확실히 더 잘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또 다른 실험을 볼게. 여기에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이 있고, 암모니아 수를 적신 거야. 완전 찌르는 알겠지? 그럼 시간 지나면 여기 증발이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날 거야. 무슨 기체가 나온다? 암모니아 기체 나온다. 암모니아 적어줄까? 암모니아 수는 물이고 암모니아는 기체입니다. 기체. 자, 그다음에 염산 들어본 적 있어? 너희 염산, 질산, 황산 이런 말 들어봤어? 네. 염산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되게? 녹아내려 엄청 위험한 거지? 근데 이 염산은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뿌리 녹이면 염산이 돼. 근데 이 염산도 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되고 그 기체가 확산이 될 거 아니야. 염산의 기체는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염화수소. 적어봐. 자, 그러면 암모니아랑 염화수소 기체가 확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 근데 얘들이 어쨌든 가다가 얘들 만나잖아? 그러면 중간에서 흰 연기가 생기는데 얘들 둘이 만나면 흰색 고체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염화 암모늄이라고 불러. 근데 이 염화 암모늄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위치를 잘 봐야 돼. 완전 정중한 게 아니지. 어디랑 더 가까워? 염화 수소랑 가깝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확산한 거야? 진한 암모니아. 암모니아 기체가 더 많이 확산한 거지. 그 말은 암모니아 기체랑 염화수소 중에 누가 더 가볍다는 거야. 암모니아 가벼이고 훨씬 빨리 갔다라는 거지. 맞지? 정중간에서 만났다면 확산 속도 같은데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거 같은 온도잖아. 누가 더 빨리 빨라질 수가 없지. 상황은 다 똑같은데 질량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 얘가 더 가볍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결과. 요 염산을 묻힌 솜 쪽에 치우쳐서 흰 연기가 생성되는데 이 연기의 이름은 염화 수소와 암모니아 만나서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고요. 아, 염산보다는 암모니아의 질량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OX. 입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맞아? 이거 오른쪽 왼쪽이 아니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1번은 X. 흰 연기는 염암모늄이다. 맞고 속도가 입자 질량에 비례한다. 입자 질량이 클수록 속도도 빨라지나요? 아니. 반비례지, 맞지? 속도는 질량이 작을수록이니까 반비례예요. X. 4번 다른 조건이 유지하되 온도를 높여서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지. 느리게 X. 자, 그러면 요 연기가 더 빠르게 만들어지는 조건, 더 빠르게 변하는 조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나타날까? 어떨수록 빨라진댔지? 아까 확산이 빨라지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질량이 맞았어요. 그 다음 상태가 기체일수록 어디 속일수록 진공. 진공 속일수록.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조건 첫 번째 온도를 어떻게 해주면 돼? 높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유리가 뭐 하면 돼? 가열하면 되겠지. 가열한다. 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지. 얘들아, 요 입자의 질량은 가볍게 할 수 있어? 얘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량 가볍게 못 하잖아. 맞죠? 나 얘들 세 개가 그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미
기체지기도 안 돼. 근데 지금 어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는? 기체. 공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럼 여기 공기를 빼내서 뭘로 바꾸면 돼? 진공. 진공으로 바꾸면 되겠지. 우선 진공으로 바꾼다. 만약에 소수력에서 물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가능한 거 2개를 적어주면 돼. 이 유리관을 가열한다. 진공으로 바꾼다. 더 빠르게 변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관련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진공 안에 있으면 술을 못 써.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손 오시죠? 186쪽에 43번. 어? 43번 먼저. 암모니아 수가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얘는 증발력 확산이 무슨 순으로 일어난다? 가 순으로 일어나겠네. 뭐 옳지 않은 거 굵게 바뀔 거고 확산은 수직으로만 되는 거야? 원래는 모든 방향이지. 수직의 x. 표면 직접 증발한다. 맞죠? 만능 지시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나갑니다. 답은 2번. 마지막 45번이에요. 자, 아까 봤던 요 실험 인연기 옳은 것 골라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염산에 가깝다는 것도 더 가벼운 거야. 암모니아 입자는 수소보다 질량이 크다. 아니. 작다. 유리관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 생기지 않나요? 생겨요. 더 빠르게 생기지? X. 암모니아 기체 입자는 빠르게 확산한다. 정답 3번이고 하나 더. 암모니아 기체랑 염화수소 만나면 흰연기 생긴다. 알지? 요거 흰연기 이름 뭐라고? 암모늄. 자, 5번은 왜 틀렸을까? 유리관에 가열했어. 그러면 암모니아수를 묻히는 소금 가까이 생긴다. 염산 가까운. 더 염산 가까이 될까? 그럼 이렇게 갈까요? 둘 다 빨라지잖아. 그대로지. 그냥 생기는 한 3초 뒤에 이렇게 생겼다면 1초 뒤에 생기는 거지. 둘 다 확 빨라진 거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입장 52번까지 숙제로 하면 되는 거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사올게요. 오늘 2월 14일. 보이면 해볼게. 2월 14일 교재는 177에서 188, 수국은 23에서 25, 그리고 시험 승어, 오답 풀이 해서 챙겨오면 됩니다. 아까 이거 학생한테 안 낸 사람 결정해가지고 한 명 더 있을 것 같나? 누가 안 낼 거야? 이거 안 내서. 시험 친구요? 어. 저